1, 2월경 바람도 불고 기온이 많이 떨어져 있는 추웠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상가 건물의 낙상사고로 허리를 다치신 60대 어르신을 자택에서 만나서 면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1층 주차장에는 소방차가 대기하고 있었고 소방대원이 출동하여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무슨 사고가 있었는지 궁금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건물 옥상에는 무슨 작업을 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사람이 올라가 있는 것이 보였고 그 아래쪽 보행로에는 아파트 경비원분들이 멀찌감치 돌아가도록 근처 주민들에게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분들은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아파트 꼭대기 처마에 매달려 있는 고도름을 제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건물 지붕에 얼어붙어 있는 고도름이 떨어져 지나가던 행인이 다치게 된다면 누가 책임을 질까? 간판이나 부착물로 인해 다친다면? 앞서 면담한 어르신을 생각하며 상가 건물에서 넘어지거나 떨어지면서 부상을 입은 낙상사고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보상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손해사정 업무 진행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았습니다.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가 건물에서 발생한 사고 시 그 손해로 인한 보상 책임 여부에 대하여 분쟁이 생길 때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설물 유지 보수 하자가 있었고 이것을 원인으로 발생하였는가입니다. 결국 본인의 부주의를 이유로 발생한 사고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공작물 설치나 보존 하자, 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이 있고 이를 입증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수많은 손해사정 업무를 진행하였던 입장에서는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처음 사고를 당한 입장에서는 상가 건물 낙상사고에 대해서 생각보다 어렵다는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경미한 사고 정도라면 번거롭기도 하고 귀찮으니 본인 스스로 피해 부담을 하고 끝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피해 정도가 작지 않고 생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정도라면 모든 방법을 통하여 손해를 복구할 수 있는 수단을 찾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보험 사고의 접수부터 당장 험난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분명 상가 건물 내에서 다쳤지만 책임을 부담하는 쪽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맘대로 하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내가 무엇 때문에 다쳤는가를 분명하게 입증해줄 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업주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의 확인입니다. 사고가 보험사에 접수되면 손해사정 업무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다쳤는지부터 손해 발생에 대한 전반적인 사실조사, 그리고 피해자의 소득, 가실 비율, 후유증 여부에 대한 세부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보상 범위와 수준을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몇몇 분들은 아셨을 겁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렇다면 위탁 손해사정 업체와 보험회사 보상가에서 판단한 손해사정에 대해서 동의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리고 나의 손해에 대해서 부당하고 불합리하게 평가하였다고 판단하면 이를 어떻게 반증하고 반론해야 하는가? 이것이 정당한 손해사정을 통하여 올바른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피해자에게 독립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한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보상이 생각보다 어렵다고 느껴지실 피해자분들에게 힘이 되어 그 수고를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정당한 손해액 산정 및 보상 처리를 위하여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보상 하우머치에 문의해주세요. 상담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상 하우머치였습니다. I will be back.